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일이고요. 진단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단키트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CGN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하락했고, SD바이오 센서도 1.6%, 랩지노믹스는 4%, 수젠텍 3%, 휴마시스도 4% 가까이, 셀리드는 8% 가까이 하락을 했고, 엑세스바이오는 2.4%를 하락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금요일에 이제 좀 시세를 주던 시젠과 랩지노믹스도 오늘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32,85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전 고점 부근에서 계속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과 다른 것은 전 고점 부근에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과의 이제 갭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넘어설 때마다 좀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를 누르는 모습이 있지만, 일단 거래량이 죽은 채로 서서히 주가가 수렴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ST바이오 센서는 11,500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지금 전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ST바이오 센서도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이제 반전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빠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던 그림과는 좀 다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도 오늘 조정을 좀 받았지만 금요일에 상승폭이 좀 있었고요. 확실히 이전과 다르다고 했었죠. 이전에는 고점을 찍고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면, 아직은 그게 빠르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한번 이제 꺾어주면서 오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21선의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1선까지, 장기 이평선까지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좀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올 텐데, 일단 추후 흐름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대선이고요. 대선 휴일이 지나고 나면 어떤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젠텍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계속 위치를 크게 변동시키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전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좀 다르게 오랫동안 머무른 모습이고요. 수젠텍도 사실 24년 8월에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번 피크를 한번 주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도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 휴마시스는 근데 확실히 이제 이전보다는 힘이 좀 약한 모습인데요. 랩지노믹스와 유사하게 21선 위에서 유지를 하면서 장기 이평선의 추세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모형이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세 종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이제 시세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꺾어버리면서 진행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 추세가 아직 시작 단계인 것을 확인했을 때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세가 크게 계속 이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단기적인 테마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테마이고, 신규 진입을 높게 했을 때는 조금 버티기 힘든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테마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장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단기적인 접근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세가 나올 때마다 좀 익절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 셀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한번 이 추세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계속 비슷한 자리에서 유지를 좀 하고 있고, 위아래로 좀 흔들면서 좀 주가를 정신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코로나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기사들도 사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재탄 기사들, 중화권의 이 코로나 확산세 그런 소식들만 좀 있었고, 그래서 주말에 제가 이제 그 관련된 해외 소식들을 좀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그 해외 소식 위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사화가 되지 않은 그런 소식들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WHO에 대한 전체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계속 집계를 하는 것 같고요. WHO에서는 매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5년 11일까지 지금 데이터가 있고 아직 6월 2일인데 거기에 추가적인 데이터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7데이라고 해서 이제 7일 동안의 집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7만 명 정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의 산발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꾸준히 확진자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지난 이 5월 초반에는 좀 태국이 확실히 많은 확진자를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도 1,800명 정도로 확진자가 나왔었고, 영국과 그다음에 독일 이런 북아일랜드 같은 그런 국가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확진자 수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프랑스도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뭐 대규모로 확진된 국가가 없다 보니까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확실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월 11일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6월 초에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 코로나에서도 조금 이제 피크세가 감소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제 저번 주에 발표가 되었었고요. 지금 홍콩에서도 피크를 찍은 것 같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몇 달간은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이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피크를 찍은 것 같고 피크 대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여전히 이제 높은 그런 발생률이 예상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5월 24일에 발표가 된 거고 이게 양성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8에서 11.12로 양성률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수 검사를 했을 때도 코로나에 대한 양이 좀 77만에서 50만 정도로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유행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피크를 찍고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크를 찍고 최근에는 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중국에서 질병통제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싱가폴, 태국 이런 국가들이 지금 계속 확산하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대한 소식이 지난주에 한 일주에 3만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큰 얘기가 없었는데요. 태국도 지금 피크가 찍힌 것 같다라는 발표를 좀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많은 환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피크가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이게 피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주일 새에 6만 5천 명의 새로운 확진자 수가 발생했다라고 또 발표를 했거든요. 5월 25일에서 31일까지 6만 5,880명이 코비드19에 지금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소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번 주에도 신규 확진자가 3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또 2배 이상의 지금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건부 장관이 저렇게 발표를 했으니 태국에서는 뭐 향후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는 추세가 좀 꺾인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에 6만 명씩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단기간에 저 코로나19 유행이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일단 주에 6만 명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유행하고 있다. 대만도 지금 주에 4만 명이 발생을 했었고 그게 2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누적 확진자 수로는 거의 8월 초까지 17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대만도 굉장히 크게 유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제가 언급드렸던 것은 인도입니다. 지금 인도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는 3,300명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6월 1일과 6월 2일 데이터가 합쳐져서 3,90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지금 산발적으로 계속 코로나19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로나 대시보드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제 전날 대비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요거는 한번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도 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인도에서 지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최근에 이 추세로 보았을 때 제가 이틀 전, 3일 전에 3,300명이었고 지금 2, 3일 만에 3,900명, 600명이 늘었다는 것은 이전에 늘어나는 추세와는 훨씬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6월 2일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좀 평소보다 줄었다라고 했을 때는 평일로 다시 발표가 되면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봤을 때는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확산도가 있고 중국과 그런 싱가포르, 태국, 그 다음에 홍콩 이런 쪽은 먼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피크를 찍고 좀 떨어지는 국가들도 있지만 저렇게 신규로 인도와 혹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 국가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신규로 발생하는 국가들이 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코로나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히 이 추세를 보았을 때는 전 세계적인 유행을 하긴 하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일단 빠르다. 그리고 그렇게 치명률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높지 않다. 그래서 낮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그다음에 진단키트를 일시적으로 회전시키면 이 단기간에 유행하는 피크를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전에 뭐 2020년, 2019년에 경험했던 거라는 조금 많이 완화된 상태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도 아마 7월 정도, 8월 정도에면 피크를 찍고 대부분 국가들이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6월 달이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도 그리 길게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테마에 대해서는 시세를 주었을 때 빠르게 나오고 이 진단 키트라는 종목을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테마성 움직임보다 좀 실적에 주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고 그러한 기업은 사실 시젠 외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실제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투자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급 감염병으로 이제 니파 바이러스라는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를 또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도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또 한 번 글로벌적으로 이 팬데믹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주시를 하면서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 주시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